저염식이 병을 부른다. 소금의 충격적인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연약사 심재문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이 말이 과연 정말 맞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이 이야기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소금을 먹어야 한다는 주장에 거부감이 매우 컸어요. 오늘 저는 이 주제를 살펴보고 소금과 건강에 관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유래했는데요. 소금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빛이 어둠을 밝혀주듯 소금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맛을 더하고 음식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작용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말처럼 소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소금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그만큼 소금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먼저 언제부터 우리가 저염식을 건강식이라고 믿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금이 건강에 나쁘다는 믿음은 주로 몇 가지 연구에서 비롯됐어요. 예를 들어 1970년대에 고혈압과 소금 섭취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소금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의 혈압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 연구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편향될 수 있었고,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소금 섭취와 건강 사이의 복잡한 관계가 점점 더 밝혀졌어요. 특히 이 연구들에서 사용된 소금은 자연 그대로의 소금이 아닌 화학적으로 정제된 염화나트륨이었죠. 사실 인류의 역사와 소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소금은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돕고 음식을 보존하며 맛을 더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소금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과 근육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필수적이에요. 자연염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혈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작용해 신경 자극 전달과 근육 수축을 조절해요. 마그네슘은 신경계 안정과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며 칼슘은 뼈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이처럼 자연염에 들어있는 다양한 미네랄은 각각의 기능을 통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고 있어요. 예전에는 자연염을 주로 섭취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화학적으로 정제된 염화나트륨을 섭취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자연염과 정제염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자연염은 바닷물이나 천연 염호에서 수증기로 증발시켜 얻으며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요. 반면 정제염은 염화나트륨을 화학적으로 정제해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다른 미네랄이 거의 제거되어 순수한 염화나트륨만 남게 돼요. 이러한 차이 때문에 자연염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미네랄을 공급해주는 반면 정제염은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 신체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정제염이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정말 소금을 적게 먹는 게 건강에 좋은 걸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응급실에서 0.9% 염화나트륨 수액을 맞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수액을 맞고 나서 몸이 회복되는 걸 느껴보셨나요? 바로 그 수액 속에 들어있는 게 소금이에요. 우리 몸이 탈수 상태거나 에너지가 부족할 때 병원에서는 소금 수액을 주입해서 몸을 회복시키죠. 이처럼 소금은 우리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프기 전에 미리 소금을 적절하게 보충해주면 소금 부족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금이 부족하면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너무 싱거운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메스꺼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해 보셨나요? 바로 소금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기 힘들어지고 에너지도 부족하게 되죠.
소금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를 돕고 영양분 흡수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소금 섭취는 매우 중요해요. 싱겁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으니 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나지 않죠. 그래서 빨리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단 음식에 손이 가게 되고 그 결과 혈당이 오르고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채식을 하더라도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 몸이 소금을 필요로 할 때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채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라 소금을 적절히 섭취해야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채식을 하면서도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저는 하루에 약 15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을 적정량이라고 생각해요.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약 숟가락 하나 반 정도의 양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요리할 때 사용하는 소금의 양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섭취하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양이죠. 저는 환자분들에게 처음엔 소금 먹는 연습을 하라고 말해요.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조금씩 입에 물고 있으라고 하죠. 자연약사 심재문인 저도 입이 짧아서 항상 초콜릿 과자 같은 단 음식에 익숙해 있었는데 소금을 섭취하면서 단맛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소금은 처음에 먹으면 짜지만 먹다 보면 짠맛은 덜해지고 다양한 맛이 느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소금을 입에 물고 있으면 구강 내 세균 번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구내염이나 잇몸 염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소금을 먹어보면 어느 순간 소금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변화예요. 소금의 맛을 제대로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 음식이 싫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얼마나 달았는지 깨닫게 돼요. 결국 우리의 입맛이 바뀌어야 몸도 변하고 질병도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천일염과 같은 자연염은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일염 대신 죽염, 석염 또는 용융소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죽염은 대나무 속에서 구워낸 소금으로 미네랄이 풍부하고 석염은 깊은 땅 속에서 채취한 천연소금이라 오염이 적어요. 용융소금은 고온에서 소금을 녹여 불순물을 제거한 방식으로 깨끗하고 미네랄이 보존되어 있는 소금이에요. 이런 소금들은 천일염에 비해 더 안전하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소금을 선택할 때도 어떤 종류의 소금을 섭취할지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소금 섭취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너무 싱겁게 먹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단 음식에 더 의존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현대에 널리 퍼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의 원인도 소금 부족에서 온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금 부족은 체내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혈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또한 소금이 부족하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기 쉬운데요. 이는 체내 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충분한 소금을 섭취하고 우리 몸에 맞는 입맛을 길들여 건강을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앞으로도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